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 가르치는 신동입니다. 오늘은 예비 고 2학년들 대상의 지구과학 1 2025년 겨울 내신 특강 어떤 강좌인지 소개해 드리려고 왔고요. 순서는 지구과학 1이 어떤 과목인가, 지구과학 1 커리큘럼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동영 선생님의 지구과학 내신 강의는 뭐가 어떻게 다른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 넣어놨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학사와 석사를 졸업했고 로고스 세계관이랑 분당 대찬에서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구과학을 아직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에게 지구과학이 어떤 과목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구과학은 암기 과목 아니냐라고 대답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이 영상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학생들 지구과학 그거 그냥 외우면 되는 건데 내가 굳이 학원 가서 얘를 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구과학 1은 1단원 고체지구, 2단원 대기와 해양, 그리고 3단원 우주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1단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진, 화산, 지질시대 이런 땅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 2단원 같은 경우에는 대기와 해양이라고 해서 뭐 바람이 어떤 식으로 불고 해류가 어떤 식으로 흐르고 그런 유체지구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3단원 우주는 별, 은하, 그리고 우주가 어떤 식으로 팽창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우주에 관련된 것들을 배우는 단원입니다. 총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세 가지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지구과학 1의 문제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총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암기에 기반한 이해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암기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의 이해를 덧붙여서 푸는 문항들이 있고, 두 번째는 자료의 해석.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특히 저 2단원에서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원리의 적용 문항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어떤 식으로 적용시키고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항이 이 세 번째 유형의 문항에 해당을 하고, 수능이나 아니면 내신에서 어렵게 나오는 문항들은 전부 다 여기에 속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내신 기출문제들을 좀 가져왔는데 일단 이 왼쪽에 있는 잠실여고 문제 같은 경우는 암기에 기반한 이해 문제이다. 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매칭하고 각각의 시대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묻고 있는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해가 좀 더 들어간, 즉 원시별 A와 B가 주기활성이 되는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 A와 B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같은 경우는 23학년도 수능 그리고 21학년도 수특에서 변형이 된 문항들이고요. 그 두 번째 유형은 자료 해석이었죠. 왼쪽은 이제 남극 보스토크 빙하 표본을 분석하여 얻은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양의 연대별 변화, 오른쪽에서는 태풍 자료,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온대저기압이라든가 악기상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암기가 된 개념을 이용해서 문항들을 풀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묻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아까 제가 강조했던 원리의 적용 문제인데 이 파트에서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왼쪽에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 23학년도 수능 완성의 변형 문제인데 좀 까다롭게 나왔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문제도 이게 수능계에서는 굉장히 악명 높은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어려운 문항 또한 이 고등학교 내신 수준에서도 살짝씩 변형이 돼서 다시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과학 1에서 출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 보았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죠. 무엇인가? 전부 다 수능 완성, 대수능, 아니면 뭐 수특, 한 3월 학평 이러한 수능 평가원 EBS 변형 문항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구과학이 아무래도 그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변형하는 게 좀 수월해서도 있고 뭐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있고, 아무튼 간에 이 강남권에 있는 여러 가지 고등학교들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분석을 해보았을 때 수능평가원 EBS 변형 문항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고, 내가 내신 공부를 하더라도 이러한 문항들을 꼭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할 이 내신 특강에서도 이러한 문항들을 최대한 많이
풀려볼 거예요. 그래야 이제 여러 가지가 대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지구과학은 1, 2, 3단원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습니다. 1단원은 고체지구, 2단원은 대기와 해양, 3단원은 우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단원을 3개의 회차로 나누어서 총 9회차로 내신 특강 진행을 할 것입니다. 여기 제가 별표 써놓은 단원들은 좀 까다로운 단원들,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단원들, 아까 제가 말했던 원리의 적용 파트가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단원들에다가 별표를 쳐놨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 아래에는 제가 출강하는 학원들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거 혹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신 특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1, 2월 동안 기본 개념과 그리고 문제로 개념을 확실하게 다지고, 그리고 3월에 중간고사 대비반을 거쳐서 지구과학 1등급으로 가는 로드맵을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본 개념 쌓기는 무엇이냐? 제가 여기 오른쪽에다가 지구과학의 가장 큰 적은 5개념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의 막 질문을 막 받다 보면은 이 친구는 어디서부터 잘못됐길래 이런 질문을 하지? 라는 인상을 느낀 적이 꽤나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구과학은 개념 위에 개념이 쌓이고 그 개념 위에 개념이 쌓이고 그 개념 위에 개념이 쌓이고 이런 단계별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좀 이상하게 배워놓으면은 이게 나중에 굉장히 이상한 길로 가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지금 학생들에게 가장 처음 지구과학을 접하게 하는 사람일 테니까 기본과 흐름에 충실한 강의로 5개념이 없게 가르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제가 문제로 다지기 메타인지라고 해놨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를 풀고 그 친구를 틀려야 이게 내가 이걸 알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 하는 메타인지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 특강 기간 동안 700문항 이상의 문항을 과제로 수행을 할 것입니다. 굉장히 좀 많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 700문항은 이제 주간 테스트,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주간 테스트 문항들도 있고, 그리고 평가원에서 나왔던 기출 문항들,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였죠? 고등학교에서 이 평가원 기출 문항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EBS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학교에서 기출됐던 문항들 변형해서 학생들에게 풀어볼 수 있도록 제공해 둘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지만 여기 나타나 있는 기본 개념 쌓기란 문제라고 다지기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쌓았다가 다졌다가 쌓았다가 다졌다가 요거를 계속해서 반복 작업을 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쌓아가는 과정을 학생들에게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3, 4월에 진행할 중간고사 대비반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구과학 1등급으로 갈 로드맵을 그려 놓았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신도현 T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신도현 선생님은 과연 어떻게 학생을 관리하느냐? 요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개념 확인용 주간 테스트입니다. 학생들이 저의 수업을 들으러 오면은 가장 먼저 주간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요 같은 경우는 강남권 학교별 기출문항의 트렌드, 제가 가지고 있는 DB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트렌드를 반영한 주간 테스트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문항들은 과제에서 한 80%, 그리고 신규 유형이 한 20%, 과제에서만 나오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20% 정도는 신규 유형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범위는 누적해서 들어갑니다. 내가 전 시간에 배웠던 거, 그 전전 시간에 배웠던 거 그런 식으로 누적해서 시험을 치르게 돼요.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해야만이 개념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의 첫 번째 목표 뭡니까? 1학기 중간고사 잘 보는 것이죠. 그래서 1단원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범위는 누적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시험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시험지처럼 생기기도 했고, 아니면은 단원에 따라서는 빈칸 채우기 문제가 좀 들어갈 수도 있고, 단원에 따라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간 테스트를 구성할 것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시험 성적 같은 경우는 수업 진도랑 과제 성취도랑 함께 학부모님께 SNS로 발송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확실하고 즉각적인 피드백, 카카오톡 활용해서 즉각적인 피드백 및 질의응답 진행을 할 것이고요. 학생 맞춤형 학습 클리닉 진행을 합니다. 현장에서 수업 전후나 아니면 온라인을 활용해서 클리닉 진행할 것이고, 테스트 결과나 과제 아니면 그 전에 클리닉 자료 누적해서 맞춤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개념완성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표침 부분, 원리의 적용 부분이 있죠. 1단원이나 3단원 뭐 그런 굉장히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 따라서 좀 더 공부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내가 복습을 해보겠다라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심화 파트 완성을 위한 복습용 영상이 제공될 것이다. 제가 당연히 다 제공을 해드릴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능 대비용 고난이도 문제 유형과 문풀 테크닉 강좌도 들어갈 것이다. 제가 지금 하는 강좌는 내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수능에 좀 중요한 내용들은 또 달리 가져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어떤 학생이 나는 수능 공부도 같이 한번 병행해서 들어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수능에 특화되어 있는 고난이도 문제나 아니면은 문제풀이 테크닉이 들어가 있는 동영상 강의도 또 제공이 될 것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쓰는 교재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저는 지구본 지구과학의 기본이라는 자체 제작 개념서를 활용합니다. 요거는 제가 밖에서 뭐 시중에 파는 교재도 아니고 아니면은 다른 인강 선생님 교재를 가져와서 쓰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 위에 신동영 지음 들어가 있는 제가 직접 만든 250쪽 정도 되는 개념서입니다. 펼쳐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개념 설명이 쫙 되어 있고, 이 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그런 교과서 내용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제가 특히나 신경 쓴 부분은 이 왼쪽에 들어가 있는 거랑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날개 부분이에요. 자, 아무래도 학생들이 개념서를 읽다 보면은 지루해 하거든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개념서를 일단 지루해서 막 잘 모르겠고 집중도 안 되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 날개 부분에 좀 굉장히 좀 쏠쏠한 사실들을 많이 숨겨놨어요. 여기 오른쪽에 제가 예시로 드러낸 이런 외우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문제풀이 테크닉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문제풀이 꼼수라든가 학생들이 내신에서 많이 틀리는 사항을 좀 정리해 놓은 것들이 이 날개에 들어가 있다. 그래도 학생들이 좀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전부 다 구어체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말고도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이나 이런 게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좀 귀여운 그림과 함께 정리를 해 놓았다는 점 보여드리고요.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개념 완성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대표 문항 하나 넣어두고 이런 문제 있을 때 우린 어떻게 접근하면 좋느냐 정리해 두었고,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는 그 해당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넣어두면서 200% 완성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두었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요거는 제 학창시절 생활기록부 가져왔는데요. 저는 이제 강남 8학군 고등학교에서 다니면서 뭐 지구과학 경시대 아니면은 뭐 학과목 최우수상 뭐 1등급 당연히 받았었고, 이런 제 자랑을 가져와 봤는데, 저는 이렇게 내신도 해본 사람이고 수능도 저는 지구과학 50점 맞고 서울대학교 지구환경학부 현역으로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수능도 해보고 내신도 해본 사람으로서 만약 학생이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정확하고 확실하게 지도를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는 혹시 좀 고민이 되신다 하시면은 믿고 한번 맡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구과학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기본입니다. 아까 처음에 지나가면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이상하게 배워 놓으면 나중에 그 친구들 똑바로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주기가 조금 어려워요. 물론 그런 학생들이 저한테 오더라도 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 드릴 수는 있지만 시간이 살짝 걸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가르치는 만큼 시작과 끝은 언제나 기본부터 탄탄하게 가르치겠다. 시작부터 탄탄한 지구과학 공부의 시작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신동영 선생님이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신동영 선생님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